차가운 겨울바람이 창틀 사이로 스며들어 오는 이른 아침. 김말수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아들,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굽은 등을 일으켜 세우고 뜨거운 국물을 저어가며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느리 박소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주방 문턱을 넘어서자 말순의 손이 국자를 든 채로 멈춰버렸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지 3년, 말순은 아들 김도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살아왔어요. 평생 농사일로 다져진 거친 손으로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손주들 뒷바라지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늘 말순을 향해 얼굴을 찌푸렸어요. 시골 냄새가 난다면서 코를 막고 친구들 앞에서는 아예 시어머니가 있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소영이 식탁에 앉으며 툴툴댔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데려와요? 시골 냄새가 온 집 안에 밴다니까요. 말수는 국그릇을 들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 속에는 서운함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말순이 입을 열려던 순간 아들이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소영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엄마는 너무 옛날식이에요. 아들의 말에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아들만큼은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 믿었는데 그마저도 아내 편에 서 버린 것입니다. 며느리는 가차없이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에선 그냥 집만 되시는 것 같아요. 손주들도 할머니보다 학원이 더 좋다고 하고요. 차라리 시골로 다시 내려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말순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주들은 휴대폰만 보며 할머니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으로 아내의 편에 섰고요. 그날 오후 말수는 평생 모아온 작은 보따리 하나를 싸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도시의 길거리에 홀로 선 말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생 시골에서만 살던 그녀에게 도시의 복잡한 길은 미로 같았어요. 높은 건물들 사이로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 돛다리를 든 팔이 시려왔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털썩 앉은 말수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모두들 바쁜 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자신만 홀로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던 호떡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럴 기회도 없겠죠. 그런 생각에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정류장 앞을 지나가던 잘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말수는 처음엔 술에 취한 줄 알았지만 그 남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걸 보고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젊은 남자는 결국 인도 위에 무릎부터 꺾이며 쓰러졌어요. 아, 저 사람이 쓰러졌네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거나 멀리서 구경만 할 뿐이었어요. 쓰러진 남자는 가슴을 쥐고 괴로워하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어요. 저 젊은 사람이 혹시 심장 발작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예전에 보건소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배운 내용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막상 나서자니 자신이 없었습니다. 잘못했다가 더 큰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119에 신고는 했나요? 라고 물었지만 정작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쓰러진 남자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갔어요. 말수는 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저 젊은 사람이 정말 위험해질 것 같았거든요. 말수는 한 걸음, 두 걸음 쓰러진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게 느껴졌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저 젊은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무릎을 꿇고 남자 옆에 앉은 말수는 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맥박이 매우 빠르고 불규칙했고 숨소리도 가빠서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보였어요. 누가 119 좀 불러요. 말순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몇 명이 부랴부랴 휴대폰을 꺼내 신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점점 더 파래지고 있었거든요. 말수는 예전에 보건소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깍지 낀 손으로 세게 눌러야 한다고 했던 것 같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주변에서 누군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말수는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오직 이 사람을 살리는 것만 생각할 수 있었어요. 말수는 남자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힘을 어느 정도 써야 할지 감이 안 잡혔지만 생명이 걸린 일이라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 누르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리듬에 맞춰 가슴을 압박하며 중간중간 인공호흡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였어요. 땀이 이마에서 뚝뚝 떨어졌지만 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목이 아파오고 무릎이 시려웠지만 계속해서 가슴 압박을 이어갔어요. 몇 초가 몇 분 같고 몇 분이 몇 시간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자신의 처치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말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아직 도착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말수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어요. 제발 살아나세요. 제발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면서 말입니다. 말순의 간절한 노력이 이어진 지 몇 분 후 갑자기 젊은 남자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기침 같은 소리였어요. 말수는 가슴 압박을 멈추고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그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더니 입술 사이로
가쁜 숨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살아났어요. 주변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말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뒤로 물러앉았어요. 젊은 남자는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숨을 쉬고 있었고 맥박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앰뷸런스가 도착했어요. 응급구조사들이 재빨리 환자를 확인하고는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심폐소생술을 하신 거죠. 덕분에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말순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할 힘도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거든요. 구조사들은 젊은 남자를 들것에 옮기며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말순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들 구경거리가 끝나자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순은 길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 몸에 힘이 쭉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비록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지만 오늘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자신이 용기를 내어 행동했다는 게 자랑스럽기까지 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보따리를 다시 들고 일어섰어요. 오늘 밤 잠잘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서 찜질방이나 고시원 같은 곳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아침과는 조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것 같았던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흘 뒤 말순은 작은 고시원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길거리를 헤매다가 겨우 찾은 보금자리였어요. 방은 좁고 낡았지만 비바람을 피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문을 열어보니 깔끔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김말순 어르신이시죠. 저는 한 그룹 비서실의 박 과장이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말순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한 그룹이라는 회사도 처음 들어봤고 왜 자신을 찾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혹시 며칠 전 길에서 도와준 그 사람과 관련이 있나 싶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정중히 설명했어요. 며칠 전 어르신께서 응급 상황에서 구해주신 분이 저희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회사의 회장 아들이었다니요. 비서는 고급 세단을 타고 말순을 모셔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화려해지더니 거대한 병원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VIP 병동으로 안내된 말순은 더욱 놀랐어요. 복도부터가 일반 병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호텔 같았어요. 비서가 한방 앞에서 문을 열어주었는데 안에는 며칠 전 자신이 살려낸 그 젊은 남자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젊은 남자가 말순을 보자마자 일어나서 깊숙이 인사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고 목소리도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준혁이라고 합니다. 한 그룹 3대 후계자입니다. 어머님 덕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말순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젊은이라고 생각했는데 재벌가의 후계자였다니요. 하지만 준혁의 눈빛은 진심으로 감사해 하고 있었습니다. 지위나 재산과 상관없이 정말로 고마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께서 아니셨다면 저는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몇 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군요. 준혁의 말에 말수는 괜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일로 만들어주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준혁은 말순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재벌 3세라는 지위보다는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받은 한 인간으로서의 감사였습니다. 말수는 손을 빼려 했지만 준혁이 놓아주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까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말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보답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았고 필요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건강하게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준혁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 비서가 서류 봉투를 꺼내 말순 앞에 놓았습니다. 100억 원 자산 증여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말순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가 현실감 없게 느껴졌어요. 평생 농사 지으며 몇십만 원도 귀하게 여기며 살던 그녀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말순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준혁은 진지했어요. 어머님,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생명을 구해주셨으니까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드려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준혁의 진심 어린 말에 말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에게 짐덩어리 취급받으며 쫓겨났는데 이제는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니요. 갑자기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평생 남편과 시부모를 모시며 살았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자신을 돌볼 여유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늘 부족하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시골 냄새 난다고 무시받았고 아들에게도 짐이 된다는 말을 들었죠. 그런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준혁은 말순이 우는 모습을 보고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무례한 제안을 드린 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면 말순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한 그룹 3세가 길에서 할머니에게 구조받았다는 뉴스가 언론에 나갔고 말순의 신상도 공개되었어요. 아들 김도윤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 박소영도 마찬가지였고요. 100억 원 증여라는 말을 들은 순간 두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짐이라며 내쫓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대단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도윤과 소영은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VIP 병실 앞에서 말순을 만난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소영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몰랐어요. 다시 집에 들어오세요. 하지만 말순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가장 크게 바뀐 건 그녀의 마음가짐이었어요. 더 이상 자식들에게 매달리지도 눈치 보며 살지도 않겠다는 다짐이 섰습니다. 이제는 당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겼거든요. 너희들이 저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릎 꿇는 게 우습지 않니? 말순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전의 모욕과 상처가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시골 냄새 난다고 하더니 지금은 왜 이러는 거니? 도윤과 소영은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도윤이 간절히 빌었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 덕분에 집에서 쫓겨나서 하늘이 주신 기회를 만난 거다. 말순의 말에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생긴 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준혁이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니까 충분히 대화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말수는 준혁과 함께 새로 마련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꿈에서도 생각해보지 못한 곳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히 주인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진짜 아들처럼 말순을 돌봐주었고, 말순도 그를 친손자처럼 아꼈어요. 어머님, 정말 이 집 마음에 드시죠? 준혁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말순도 미소를 지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서 살게 되고 경제적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된 것도 신기했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준혁은 말순을 위해 전문 도우미도 고용했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건 다른 것이었어요. 준혁과 함께 응급처치, 교육 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일이었죠. 어머님의 손길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손길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을까요? 준혁의 제안에 말수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편 아들 부부는 여전히 말순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냉담했어요. 손주들이 보고 싶지 않냐는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도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수는 넓은 거실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몇 달 전 길거리에서 절망하던 자신을 생각하니 꿈만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어요. 어머님, 오늘 응급처치 교육은 어떠셨어요? 참 보람 있었단다. 오늘 교육받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들어주시더구나. 말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준혁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두 사람은 혈연은 아니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말순의 이야기가 방송에 나갔어요. 길에서 만난 기적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가 응급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생명을 구하고 그 인연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방송을 본 사람들이 말순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신도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말순은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해 겨울 말순은 준혁과 함께 응급처치 교육센터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한 그룹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설립한 센터였어요. 말순은 명예 교육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평생 농사일만 하던 시골 할머니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길 위에서 만난 작은 기적이 말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버림받은 노인에서 존경받는 생명의 은인이 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자존감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순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가장 무력해 보이고 쓸모없다고 여겼던 어머니의 손길이야말로 생명을 살리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힘이었다는 것을요. 하늘은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며 선한 마음으로 베푼 작은 행동이 때로는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진실을요.